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뭐든 잘 해내는 사람의 3가지 말버릇. 저 사람이 맡으면 뭐든 잘 될 것 같아. 세상에 어쩌면 늘 저렇게 잘하는 걸까? 세상에는 분명 이런 멋진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든 잘 해내는 그들이 특별한 소수의 천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능력이 뛰어나서 여유를 부리면서도 뭐든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성장과 확신의 길 위에 오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매우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말버릇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다음 3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1. 더 좋게 만들면 되지? 방금 시작한 분야의 사업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져서 조금 일찍 시작한 경쟁자들이 이익을 선점하게 되면 지금 한창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긴장하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러다가 우리가 가져갈 몫이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은 일을 재촉하게 만들고 그렇게 서둘러 마무리를 한 일은 결과는 짐작하듯 뻔하다. 그런 방식의 생각과 일자리는 오히려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뭐든 잘 해내는 사람들은 그럴 때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우리가 더 좋게 만들면 되지. 이유는 간단하다. 더 좋은 콘텐츠나 제품이 나오면 그걸 원하는 소비자는 다시 새롭게 창출되기 때문이다. 경쟁자가 시장을 휩쓸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 더 멋진 것을 만들어서 시장을 창조하면 되니까. 2. 내 방식으로 하면 되지. 경쟁자가 자신이 애써 만든 자료를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카피해서 강연을 하거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불안해진다. 이거 내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닌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하면 어쩌지? 그러나 뭐든 잘 해내는 사람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생각한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 나는 내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만든 강연 자료는 그걸 경험한 자가 말할 때 비로소 힘을 얻고 울림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스피치 기술이 뛰어나도 삶까지 모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삶을 담았다면 온갖 카피와 모함하는 무리의 소리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나의 방식이 곧 최고의 방식이니까. 3. 다시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같은 주제로 책을 쓰거나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게 될 때가 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던 것과 같은 콘텐츠가 나오면 맥이 풀리며 모든 것이 허망해진다. 그러나 뭐든 잘 해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상황을 반기며 이렇게 말한다. 그래? 그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반길 수 있는 이유는 깊이 사색한 시간은 당장의 결과로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 시도에 어떻게든 녹아들어서 빛을 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분투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따라 새로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것이다. 좋은 말버릇은 곧 그 사람의 실력이 되고
다시 그 실력은 더 근사한 말버릇으로 창조된다. 다 읽었다면 이제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오늘 당신의 말버릇을 바꾸면 내일 당신이 살아갈 무대가 바뀐다. 친절한 마음을 잃을 정도로 바쁘게 살지는 말자. 모든 사람은 다 친절하다.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세상에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도 반대로 악독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모두 다 친절하다. 중요한 건 기준과 방향이다. 악독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친절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친절은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도달해 자신과 세상을 빛나게 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의 삶은 잠시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인생을 전체를 두고 생각할 땐 결국 최악의 외로움 속에 잠기게 된다. 그러나 결코 사람이 나빠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너무 바쁜 일상을 선택하면서 시작된다. 자신이라는 존재까지 망각하게 만드는 너무 바쁜 일상은 사람을 안 좋게 바꾼다. 이기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친절한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게 된다. 이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추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게 통하지 않을 정도로 삶이 바빠지면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을 향한 친절한 마음을 잃게 된다. 정말 슬픈 순간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느라 인간성을 잃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마음 담아 인사하고 그의 편의를 위해 조금 더 움직이고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한마디 말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친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귀한 것들이다. 그러나 삶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어리석게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인간성을 가장 먼저 잃게 된다. 지금 만약 당신이 사람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인연을 맺고 있다면 혹시 내가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1. 내게 이득을 주는 사람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 2. 곧 유명해져 대가가 될 사람과 언제나 방황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 3.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친절한 마음은 언제나 너무 바쁜 인간의 마음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일상에서 깨어 있어야 잡을 수 있는 소중한 내면의 보석이다. 친절은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따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귀를 막아도 들리는 그 사람의 교양이고 화려한 조명을 받진 않지만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이는 기품이다.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사춘기 아이의 내면을 야무지게 다져주는 말. 1. 나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좋아. 그 시간이 너를 성장하게 하니까. 2.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것처럼. 3. 한 번 읽고 버리는 100권의 책이 아닌 100번을 읽고 싶은 한 권의 책처럼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단다.
14.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미련을 두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 5. 사람을 사귀려고 시간을 쓰는 것도 좋지만 길게 보면 너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아. 6. 먹을 수 있는 음식에도 한계가 있듯 네가 품을 수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어. 욕심을 버리면 만족할 수 있지. 7. 네가 네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단다. 8. 간섭은 입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이해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소중한 일이지. 9. 타인을 향한 너무 심한 배려는 오히려 너의 예민한 성격의 증거일 수 있어. 남보다 나를 좀 더 생각하며 살면 안 좋은 상황이 나아질 거야. 10. 모두가 너를 좋아할 수는 없어. 네가 모두를 좋아하진 않는 것처럼. 11. 계절이 변하며 온도가 달라지듯 관계의 온도도 달라지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자. 12. 세상에 도망칠 정도로 어렵거나 힘든 문제는 별로 없어. 한번 부딪혀서 해결하는 자세도 필요해. 13.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네가 모르는 나름의 아픔이 있어.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지. 14. 만약 네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8명은 네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고 1명은 네가 뭘 해도 싫어하고 마지막 1명은 네가 뭘 해도 응원할 거야. 그 한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란다. 사춘기에 맺는 친구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3가지에 있습니다. 1. 사춘기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다. 2. 이때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미성숙한 사람이 된다. 3.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사춘기 아이에게 친구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입니다. 모든 삶이 친구에서 시작해서 친구로 끝나게 되죠.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그 시기에 배울 것을 지혜롭게 배울 수 있게 하려면 위에 소개한 14개의 말을 사춘기 이전부터 자주 들려주세요. 출력하셔서 아이가 자주 머무는 곳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66일 인문학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책 육아, 초등학생, 중학생, 중1, 중2, 중3,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 대화, 관계, 친구, 내면, 야무진, 좋은 말,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66일 인문학 대화법, 엄마와 데이, 중3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안아주고 사랑하며 아이의 내면에 접속할 때 부모는 아이 삶에 멋진 영향을 주는 지혜로운 스승이 될 수 있다. 아이를 위한 가장 훌륭한 스승은 부모다.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 1도의 노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나는 99도에서 멈춰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99도에도 99도만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